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대감을 모았던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있죠? 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주가를 크게 변동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려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낼 것이다. 자, 이러한 식으로 시장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알아보겠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자, 사실 뉴스거리도 아니겠습니다만 건설주만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어떤 제도 개편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 자,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일단 건설주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잿빛 전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지금 실제로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들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일단은 혼조 양상 보이면서, 네, 오늘 증시도 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하긴 언제는 만만했던 정세가 있었던 것 싶기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상승을 정말 언제 봐왔던가 그런 생각도 사시죠. 주가가 올랐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황. 참 웃픈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웃음도 안 나죠.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계속 올라가야 되는 시점, 보통 때 같았으면 지금 주가가 상승했어야 되는데 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국 증시 내용은 그다지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5, 나스닥도 0.15, 이렇게 둘이 사이좋게 요정도씩 하락을 좀 했는데, 자, 하락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냥 보합 수준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게 지난 그 거래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다시 하방으로 변동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옆으로 서줬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그대로 지켜줬다는 얘기죠. 다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이 상승을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만 있다라면,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네 라는 식의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했었고요. 장 막판에 살짝 흔들리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면 오늘 시장의 이 전반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네 라는 평가죠. 왜냐면 양봉 마감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죠. 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입니다. 긴축의 강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2%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것에 또 주목을 해야 되긴 할 겁니다. 6월 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겠지만, 일단은
다음 달 물가지표만 좋게 나온다라면, 네,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적인 부분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번 떨어지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물가가 안정세로 들어갔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상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있는 FOMC에서는 뭐 금리를 0.75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시장이 기울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일단 금리 인상은 지속되는데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입수되는 지표의 변화 그리고 경제 전망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꿔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면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물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의지를 밝힌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희석시키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파월도 인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크게 달라진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지표라든지 상황을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막판에 이제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식의 인정을 좀 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금리 인상 계속하면 경기 침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가능성이 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긴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위험자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어려울 것이다. 즉 위험자산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도 위험자산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흥국 지수들 이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 신흥국 지수들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히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선진 지수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내용은 국내 증시 상황에서는 이제 뭐 공매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신용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좀 무리한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갖다가 붙이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신흥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빨리 MSCI 선진국 지수를 편입되고 싶다. 공매도 전면 재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위험자산이 지속해서 오르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경기 침체와 관련된 그러한 언급사항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일단은 파월은 연준이 뭐라고 할까요?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겠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인이 또다시 하락세로 가고 있는 모습은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상품거래소 쪽에서는 일단은 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을 93%로 전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로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90%가 넘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7월달에는 그냥 0.75%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0.75가 아니고 0.5%만 인상한다 그러면 시장이 뭔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물가지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물가지표가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되는데 이 다음 달 초에 물가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발표가 돼버리면 그러면 금리 이렇게 빨리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예상치는 훅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지표상으로 가능할 것인가. 점진적인 하락은 가능해도요. 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물가에 대한 포인트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시장 자체에 이런 영향을 주는 모습들은 없었던 것 같고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점은 이거예요. 신용이 얼마만큼 줄었을 것인가와 또 반응이 얼만큼 빠르게 진행이 돼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신용을 더 줄이고자 한다면 주가 반등을 조금 더 뒤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의 상승을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나서도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국내 증시는 한참 더 올라가서 상승 포인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완전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릎보다도 조금 더 위쪽에서 매수하겠다. 허벅지 정도에서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잘 하셔가지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주들 요즘에 우수수 떨어진다. 건설주 우수수 막 떨어지면 막 그런 노래도 그게 아니었다가 네, 아무튼 건설주들이 요즘에 계속 떨어진대요. 근데 이 건설주들이 떨어졌었던 이유는 저런 게 있었죠. 미분양 나는 거, 미분양이 나고 또 그다음에 저게 있었죠. 가격에 대한 부분들, 즉 자재비가 많이 오르는 거,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남는 게 없다. 네, 남는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담감을 줬었는데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 이제 그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대치 정도만 부합시켰고 그냥 좀 아쉽다. 뭐 파격적이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그 뭐 분양가 조금 올려줘. 뭐 그런 식의 느낌밖에 못 받았다라는 식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뭐 증시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고요. 이런 투매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정치적인 제도 때문에 건설주가 다 올라갔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네, 주가를 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재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별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개별주들의 재료는 어떤 상승을 키운다든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그 덩어리가 큰 이런 업황, 업종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완전 바스켓 매매잖아요. 다 집어던져 이런 식의 매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업종 하나가 피해간다거나 이렇게 큰 덩어리로 지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을 거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조합 운영비 등 정비 사업 조합의 필수 지출 비용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좀 포함되지 않았고 또 분양가를 올릴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포함을 시켜서 분양가에 적용을 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자재 가격의 상승률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 증가분까지도 반영을 시켜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는 현재 그 시행제도보다 네 1.5에서 4%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4%면은 만약에 10억짜리라고 한다면 10억에 4%면 네 4천만 원쯤 되는 건가요? 네, 분양가가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네, 계산들 해보세요. 네, 얼마큼 올라갈 것인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수익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잘 짓지 않고 있는 상태. 네, 지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 말고 이제 분양가가 상한제가 풀린 없는 기업, 없는 그런 아파트들은 또 미분양이 나고 있어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풀어서 이 분양 가격을 좀 올려줘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과연 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관점이 활기를 좀 띠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과 또 그만큼 올라가게 됐을 때 과연 기업들이 그렇다면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이 조금
상승한 그 아파트를 지금까지 밀어놨었는데 이제 지으려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의문스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지금 너무 좀 힘들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에 착공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착공을 하기 시작할 것인지와 그렇게 해서 지은 아파트들은 비싸다는 인식이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즉 미착공 그 다음에 미분양 이런 것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직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좀 냉담한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 개선,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거는 미분양이 없어야 되겠죠. 현재 지금 집값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가격을 좀 인상시킬 수 있는 어떤 법안으로 개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싼데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리스킹해진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는 주가 상황이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건설주만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하고는 있었는데 약간은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야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부동산 상한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건설주들이 착공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거는 조금 깜찍한 생각일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실적이 잿빛 전망이다. 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권사의 추이예요. 증권사의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월 14일에 비해서 6월 4일, 6월 21일까지 계속해서 증권사의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전망한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5월 말까지 상황으로 보게 되면 63조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 달 초가 되니까 지금 62조 2천억까지 무려 1조 3천억 정도가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16조 8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16조 5천억까지 해서 한 3천억 정도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반도체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어두워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반면에 갑자기 작년 3분기 생각나죠. 실적 개판 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3분기 실적 발표 딱 하자마자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 실적. 증권사의 이런 전망치를 과연 믿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증권사들은 근데 약간, 뭐랄까, 반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제, 좀 연관성이 높은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다 보면 구매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PC와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또 이것은 반도체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거 전망이에요. 다 예상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수요 감소의 여파가 벌써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D램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뭐 수요 때문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서버용 D램 가격인데 이것이 이제 한 5%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의 약 70%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실적 전망치를 미리 이렇게 낮추고 있다는 것, 또 뭐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조금 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지금이 비수기예요, 아시죠? 1분기까지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초입까지는 뭐 시장이 좀 이 반도체 시장은 좀 비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반도체 업황의 성수기는 3분기가 지나가는 시점부터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 초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실적 전망치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뭘 하기 위해서요? 리포트에서 뭐가 나오죠? 목표 주가, 즉, 목표 전망치, 이 기업의 이제, 그, 목표가를 낮추기 위해서. 즉, 그니까, 뭐, 제시하는 적정 주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원 간다, 뭐, 9만원 간다 그랬다가, 그것을 또 슬그머니 낮추기 위해서는, 뭐, 경기 둔화 때문에 실적이 좀 감소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핑계거리 하는 거죠, 핑계거리.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하는 어떤 그런 문구들은 조금 객관성이라는 걸 좀 띄어야지 되는데, 뭔가 목적을 위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무튼 뭐 걸러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적 나오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 말에, 증권사 리포트를 믿고서 이제 다 팔아치우셨던, 막 던져버리셨던 그런 분들도 실적 나오고 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달부터 이미 그 전부터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어요. 실적 완전 박살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외국인 공매도 나오고요. 빵빵 터트리는 모양새, 그냥 주가가 쭉쭉 떨어졌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작년 8월. 그때 8월 달은 지금 3분기 시점에서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한 번 기관들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실적이 나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이런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걔네들 팔아먹고 나서 밑에서 다 이득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은 뭐 자유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다지 저는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파월 발언 때문에 미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있었습니다만 건설주들 별로 좋지 않았다. 약간 억지예요. 건설주만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건설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다 하락을 한 상태인데, 건설주만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과연 건설사들에게 많은 이익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내용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얘기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들의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4분기가 되면 이제 이 반도체 업황 이쪽에서의 성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IT 업종의 성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의 어떤 잣대로서 상황을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자유겠지만 굳이 벌벌 떨만한 이유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하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공포로 얼어붙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주식시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추락하는 일은 없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주식시장에서 대폭락은 있었지만 결코 시장이 붕괴된 적은 없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이때가 바로 정부가 개입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때가 바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는 때다. 그리고 또 이때가 바로 좋은 기회를 통한
매수를 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뭐 더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깜깜해 보일 때, 그럴 때가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기 좋은 시기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닥이 일단은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편안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힘나서 네,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계좌를 덮어놓으시고 네, 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쳐다보면 또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잘 덮어두시고 쳐다보지 않고 나중에 좋아졌을 때 꺼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시간과 친구가 되고요. 너무 겁먹지 말고 힘내서 투자하자라는 것을 꼭 네, 투자라기보다도 힘내서 버텨내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장중시 형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